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자, 오늘은 경찰대 2022학년도 기출문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는 36번부터 45번까지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지문이 2개입니다. 자, 36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다음 글을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21세기의 인간은요, 자연 선택의 법칙을 깨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중이다 라고 했네요. 40억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자연 선택이라는 구체제가 오늘날 완전히 다른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종류의 도전이 뭔지가 나와 있겠네요. 전 세계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조작해 원래 해당 종에게 없던 특성을 제공하는 생명공학을 통해 자연 선택의 법칙을 위반하는 중이고요. 이 외에도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하는 기술로는 사이보그 공학, 비유기물 공학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볼까요? 자, 사이보그 공학에서 말하는 사이보그라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을 부분적으로 합친 존재입니다. 생체 공학적 의수를 지닌 인간이 그 하나의 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거의 모두가 생체 공학적 존재인데요. 타고난 감각과 기능을 안경, 심장 박동기, 의료 보장구,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사이보그가 되려는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있다. 이 선을 넘으면 우리는 신체에서 이러한 보완기를 떼어낼 수 없으며 우리의 능력, 욕구, 성격, 정체성이 달라지게 하는 비유기물적 속성을 갖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속 보죠. 자, 인간 역시 사이보그로 변하는 중이라고 했네요. 망막 임플란트라는 회사는요, 시각장애인이 부분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망막에 삽입하는 장치를 개발 중이고요. 환자의 눈에 작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게 핵심입니다. 마이크로칩을 활용해서 광세포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세포는 감각 수용체로서 눈에 비치는 빛을 흡수해 이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광세포이고요. 이 전기신호는 망막에 손상되지 않은 신경세포에게 전달되고 이 신호는 결국 뇌로 전송이 됩니다. 뇌는 전기신호를 번역해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판단하고요. 현재 이 기술은 환자들의 방향을 정하고 문자를 식별하며 심지어는 얼굴을 인식하게 해줄 정도로 발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편, 자,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중에 가장 혁명적인 것은 무엇이다?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고안하려는 시도입니다. 컴퓨터가 인간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내는 동시에 뇌가 읽을 수 있는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 목표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읽는 것과 내보내기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인터페이스가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한다면 혹은 여러 개의 뇌를 직접 연결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묻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종의 뇌 인터넷을 만들어낸다면 만일 뇌가 집단적인 기억 은행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된다면 가상의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인간의 기억, 의식, 정체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상황이 되면 가령 한 사이보그가 다른 사이보그의 기억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기억하게 되고요. 뇌가 집단으로 연결되면 자아나 성 정체성 같은 개념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스스로를 알고 자신의 꿈을 쫓을까? 그 꿈이 자신의 기억 속이 아니라 모종의 집단 기억 저장소에 존재한다면 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조금은 무섭기도 하네요. 그리고 자연 선택의 법칙을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제작하는 것이다. 유전적 프로그래밍은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분야인데요. 이 부분. 유전자의 진화를 모방하려 노력하고 있다. 많은 프로그래머가 창조자에게서 완전히 독립한 상태로 학습, 진화 능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꿈을 꿉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원동력이자 최초로 움직인 자가 되겠지만 그 피조물의 진화는 아무 방향으로나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프로그램 작성자를 포함해 어느 누가 마음속에 그렸던 방향과도 전혀 상관없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자, 이런 프로그램의 원형은 이미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입니다. 오호. 자, 컴퓨터 바이러스는 포식자인 백신 프로그램에 쫓기고 있는 한편에 사이버 공간에 내에 자리를 놓고 다른 바이러스들과 경쟁하면서 스스로를 수없이 복제하고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갑니다. 그 복제 과정에서 어느 날 실수가 일어나면 컴퓨터화한 돌연변이가 되고요. 어쩌면 애초에 인간이 엔지니어가 무작위적 복제 실수가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작위적 오류 탓일 수도 있다. 우연히 이 변종 바이러스가 다른 컴퓨터에 침범하는 능력을 잃지 않으면서 백신 프로그램까지 피하는 능력이 더 우수하다면 그것은 더 잘 살아남고 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사이버 공간은요. 새 바이러스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다면 아무도 일부러 설계하지는 않았지만 무기물로서 스스로 진화를 거친 개체들은 과연 살아있는 피조물로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은 살아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바이러스가 유기체 진화의 법칙과 한계와는 전혀 무관한 새로운 진화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백신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나요? 아니죠. 컴퓨터 바이러스는요. 백신 프로그램에 쫓기는 존재이죠. 만약에 무력화할 수 있었다면 맞서 싸웠겠죠. 인간의 성격과 정체성을 바꾸는 비유기물적 속성을 선천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단에 보면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죠. 진정한 사이보그가 만약에 된다면 비유기물적 속성을 갖게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컴퓨터는 뇌의 전기 신호를 읽어낼 뿐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뇌를 스스로를 읽어내고요. 동시에 신호를 내보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읽어내고 내보내기 그 다음에 스스로 복제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설명은 무엇?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3번도 잘못 연결 지어진 거고요. 계속 볼게요. 자, 망막 신경세포는 외부의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뇌에 전기 신호를 보낸다라고 했는데요. 외부의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뇌에 보내는 것은 어떤 거? 광세포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3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망막의 신경세포 아닙니다. 자연 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한 결과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 자, 윗글로 미루어 볼 때 기억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은요, 생명공학입니다. 자, 생명공학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개체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없던 특성을 제공하는 거지요. 곰팡이의 유전자를 변형해서 인슐린 생성합니다. 곰팡이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해서 새로운 기능 생성하고요. 자, 대장균 살아있는 거 조작해서 바이오 연료 생산합니다. 뇌 신경망을 모방한 컴퓨터 전기 회로를 컴퓨터 안에 심는다라고 했는데 이는 비유기물 살아있는 거 아니죠. 비유기물 공학에 해당이 됩니다. 매머드에서 복원한 DNA를 코끼리 DNA를 제거한 코끼리 수정란에 삽입해 자궁에 넣는다라는 것 또한 맞고요. 벌레에서 추출한 유전 물질을 돼지에 삽입해 해로운 지방산을 건강에 이로운 지방산으로 바꿔준다. 생명공학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3번, 38번으로 갑니다. 자, 윗글로 미루어 볼 때 니은을 사이보그 공학의 일부로 보는 이유, 니은은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사이보그 공학의 일부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정답으로 바로 갈게요. 왜 그럼 다른 걸 굳이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뇌가 담당해야 하는 자료 저장, 처리의 부담을 덜어서 어때요? 덜어주기 때문에 이는 사이보그 공학의 일부로 보는 거죠. 컴퓨터나 혹은 스마트폰이 우리를 되게 많이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자료 저장 같은 거는 대부분 다 하고 있어서 요즘은 상대의 전화번호를 외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자주 사용하는 거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러한 것들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보그라는 것은 생물과 무생물이 부분적으로 합쳐진 생체공학적 존재이고요. 사이보그 공학의 일부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는요. 인간의 뇌가 담당해야 될 것을 이 친구들이 대신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굳이 그냥 읽고 아닌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39번으로 갑니다.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가에 들어갈 말 가장 적절한 거. 완전히 무생물적 존재를 만들어내는 비유기물 공학에서 글 가장 거의 마지막 부분 오문단이죠. 공학에서 주요하게 연구하는 대상은 독립적인 진화가 가능한 무엇이었습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었죠. 그래서 39번은 4번이었고요. 오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입니다. A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A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짰다라는 표현에서의 그 짰다 표현이었죠. 짜다, 의도에 맞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으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로는 제작했다, 구상했다, 조직했다, 개발했다는 바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활용했다라는 것은요. 기존 것을 어때요? 기존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이용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짰다, 새로 만들었다 이것과는 관련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을 쓸 필요가 없죠. 5번 정답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문소설 41번부터 45번에 해당하는 내용 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41번부터 45번은요. 만복사적 포기입니다. 좀 재미있거든요. 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귀신도 만나고요. 한번 볼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전라도 남원에 양생이라는 노총각이 있습니다. 노총각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에서 외롭게 지냅니다. 젊은 남녀가 절에 와서 소원을 비는 날 양생은 법당에서 자신에게 좋은 배필을 달라고 소원을 빌며 부처와 첩보놀이 시합을 하며 이깁니다. 양생은 외로운 신세를 한탄하며 배필을 얻게 해달라는 내용의 축원문을 읽던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 절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왔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애야 자리를 걷어 돌아가려무나. 여종은 네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셔요 라고 하고 있죠. 여인이 누구에게? 양생에게.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울터리에서 개들 지저댔고요. 길에는 사람들이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알지 못했다고 하네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일찍 어딜 가시나? 양생이 대답했다. 술에 취해 만복사에 누워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풀숲까지 따라와 보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양생이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곳에 사시오? 여인이 대답했다.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곳이 본래 이렇지요 뭐. 여인은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그러면서 읊어 얘기합니다. 이슬 젖은 길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옷자락 적실까 나설 수 없네. 양생 역시 장난으로 이런 한시를 또 읊었습니다. 이건 여인이 한 거고요. 이는 양생이 한 겁니다.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거리니 저 기수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 노나라 길 확 트여 문강이 쏜살같이 달려가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한시를 읊조리고 나서 둘은 껄껄 웃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개녕동에 도착했다. 쑥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을 가렸대요. 뭔가 좀 음침하네요. 그 속에 집 한 채가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술자리가 끝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은그릇 하나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희 부모님이 보련사에서 제게 밥을 주실 거예요. 이상하죠, 조금. 길가에 기다리고 계시다가 함께 절에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양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그릇을 들고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에 과연 명문가 여인의 대상을 위한 행차가 보였다. 이들 일행의 수레와 말이 길에 가득 메운 채 보련사에 올라가다가 선비 하나가 그릇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하인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뭐라고? 아씨와 함께 묻은 물건을 누가 훔쳐서 갖고 있사옵니다. 묻었대요. 아하, 주인이 뭐라고? 하인이 말했다. 이 선비가 아씨의 그릇을 가지고 있사옵니다. 그릇은 무슨 그릇? 여인이 준 은그릇이었고요. 이는 여인과 함께 묻힌 물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말을 멈추고 사정을 묻자 양생이 앞서 여인과 약속했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여인의 부모가 놀라 한참을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리 외동딸이 노략질하던 외구의 손에 죽었는데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임시로 개녕사 골짜기에 매장했구려. 차일피일하다 지금껏 장사를 지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되었소이다. 오늘이 벌써 세상을 뜬 지 두 돌이 되는 날이라 절에서 제를 베풀어 저승 가는 길을 배웅하려는 참이요. 청컨대 딸아이와 약속했던 대로 여기서 기다렸다가 함께 절로 와주셨으면 하오. 부디 놀라지 말아 주었으면 하오.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절로 갔다. 여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여인을 기다렸다. 양생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약속 시간이 되자 여인 한 사람이 여종과 함께 사뿐히 걸어오고 있었고요. 과연 기다리던 그 여인이었다. 양생과 여인은 기쁘게 손을 잡고 절로 향했다. 여인은 절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하고 하얀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의 친척들과 절의 승려들은 모두 여인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오직 양생의 눈에만 여인이 보였기 때문이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음식을 함께 드시지요. 양생의 여인이 부모에게 말을 전하자 부모는 시험해 볼 생각으로 그렇게 해보라고 했고요. 수저 소리만 들릴 따름이었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이 밥 먹을 때와 똑같았다. 부모는 깜짝 놀랐고요. 마침내 양생더러 장막에서 함께 자라고 권유했다. 자, 한밤중에 말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세히 엿들어 보려 하면 그때마다 말소리가 뚝 그쳤다. 여인의 말은 다음과 같았다라고 이 A 부분 보셔야 되겠네요. 제가 구병을 어겼다는 건 저 역시 잘 알지요. 어려서 시경과 서경을 읽어 예의범절은 조금 알고 있사오니 건상과 상서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 줄 모르지 않아요. 하오나 오랜 세월 쑥대밭 너른 들판에 버려진 채 살다 보니 마음속에 있던 정이 한번 일어나자 끝내 다잡을 수 없었어요. 며칠 전 절에서 소원을 빌고 불전에 향을 사르며 제 기구한 일생을 한탄하던 중에 문득 3세의 인연을 이루게 되었지요.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나무 비녀를 꽂고 100년 동안 시부모님을 모시며 음식 시중에 옷 시중으로 평생 아내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스럽게도 정해진 운명은 피할 수 없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넘을 수 없군요. 기쁨이 아직 다하지 않았는데 슬픈 이별이 눈앞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별하고 나면 다시 만나긴 어렵겠지요. 이별할 때가 되니 너무도 서글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나는 이승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있네요. 잊고 여인의 영혼을 떠나보내는데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1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여인은 양생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살다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여인은 양생에게 자신의 거처를 소개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양생을 만나기 위해 일행을 이끌고
돌연사로 향했나요? 양생을 만나기 위해 이끌고 간 건 아니죠. 양생의 존재조차 아직은 몰랐지만 가는 길에 만났으니까요. 자, 양생은 아침 일찍 지나가는 이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했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양생은 이별의 날에야 여인이 장래 후 저승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찾고요. 42번이요. 자, 보기를 참고해 기억의 역할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애정전기 소설은요. 서사와 서정의 교직이 다른 갈래보다 더 두드러집니다. 작품에 한시가 다수 등장하는데 이때 한시는요. 여러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분위기 조성하고요. 감정을 전달하고요. 사상을 전달하고요. 대상 묘사는 물론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대신하거나 남녀 간의 만남의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한시 나오죠. 어때요? 양생과 여인의 어때요? 둘이 한 편씩 주고받았죠. 낄낄거리면서. 이 한시는 어떤 역할을 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등장인물 간 대화를 대신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남녀 주인공의 감정 위로하고 있나요? 오히려 깔깔거리며 웃고 있죠. 첫 만남을 매개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만나서 가는 도중에 우스갯소리 한 거고요. 경물 묘사하여 사건의 결말 암시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별과 슬픔 표현해서 주제의식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43번 갈게요. 자, 윗글에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양생은 혼자 살며 부처와 저포놀이를 한 것으로 보아 양생의 외로움은 여인과 만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을 그 절에서 만날 수 있었고요. 여인의 부모가 양생이 딸과 함께 절로 와 주기를 청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딸이 살아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어때요? 죽은 딸의 장래에 어때요? 오기를 원한 것이었죠. 그것을 살아 돌아오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죠. 이미 죽은 지 2돌이 지났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자, 여인의 부모는 수조 소리를 듣고 딱딱딱 소리를 듣고 양생을 믿게 되어 그에게 장막에 머물 것을 권했다. 그래서 정답은 우선 아닌 거 2번 찾고요. 나머지도 확인할게요. 여인이 어릴 적부터 시경과 서경을 읽었다는 것으로 보아 여인은 명문가 귀수로서 소양을 갖춘 인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넘을 수 없어 저승으로 가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여인은 운명론적 세계관 지니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방금 전에 체크했고요. 저희는 44번으로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자, 기억을 봤더니 앞장이 있겠네요. 기억은 울타리에서 개들이 지저댔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사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대상의 특징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지나가는 현실적인 마을의 풍경을 그냥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현실적인 존재인 여인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못 알아봤으니까요. 자, 니은입니다. 쑥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을 가렸다라고 했는데요. 공간 묘사를 통해 여인이 처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여인이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을 약간 음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는 어때요? 이승과 여인이 이승의 존재가 아닌 것을 암시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입니다. 여인이 양생에게 은그릇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은그릇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이어지는 사건 전개의 필연성 강화할 수 있나요? 강화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은그릇을 통해서 어때요? 장례로 행차하던 중에 그의 가족이었던 여인의 가족이었던 사람이 은그릇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은그릇을 통해서 어때요? 이 아씨와 함께 묻었던 물건이에요 라고 하면서 양생을 얘기하게 되면서 아씨의 이 여인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후에 일어날 사건 전개의 필요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리을입니다. 리을. 아씨와 함께 묻은 물건을 누가 훔쳐서 갖고 있사옵니다 라고 하인이 말을 했죠. 하인의 말을 통해 양생은 비범한 능력 부각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지금 어때요?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범한 능력과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 미음입니다. 여자 한 사람이 여종과 함께 사뿐히 걸어오고 있다. 등장인물이 이승의 존재가 아님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나요? 그러려면 오히려 뭐 둥둥 떠서 오거나 뭐 이래야 되겠죠. 그냥 이 부분은 이승의 존재가 아님을 알려주는 직설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45번으로 갑니다. 자, B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B 부분은요, 이제 마지막 여인이 떠나기 전에 이승과 저승을 거스를 수는 없었다. 넘나들 수는 없었다. 나 이제 갑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자,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명혼 이야기를 통해 결핍 상태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픈 남녀 주인공의 욕망을 형상화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어때요? 명혼, 어떻게 보면 혼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결핍 상태인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픈 남녀 주인공,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안 되겠어요. 남자는 어때요? 외로움에 사무쳐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 B를 참고해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합니다. 양생이 간절히 바라던 배필이 귀신이었다.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죠. 사실은 양생의 고독이 이 세상에서 해소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요. 인간의 욕망으로 원통한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나 실현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극적 아이러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인이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양생과 결연을 시도한 것은 현실 세계에서의 고달픈 삶을 긍정하는 민중의 의식을 보여주나요? 이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양생과 결혼을 시도해 보려 했지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행동으로 이러한 여인의 행동이 민중의 의식을 의미하는 것 또한 관련이 없지요. 자, 양생과 죽은 여인 간에 3세의 인연이 맺어진 것은 배필을 원했던 여인의 발언이 부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기출문제, 경찰대 문제 총 45문제 4시간에 걸쳐서 모두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어 문법에 대한 내용도요.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던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초적인 문법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많이 까다롭진 않았고요. 다만 가운데 경제 상황에 대한 혹은 계약에 대한 이러한 계약을 했을 때, 파기했을 때,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옆에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번 시험 기출문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읽을 수 있는 작품들이었고 또 같이 묶여놓은 작품들의 특성들이 대부분 비슷한 것끼리 묶여놔 있었어요. 뭐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의 쭉 있는 그러한 여러 편의 작품을 묶어놓는다거나, 즉 결의 같은 작품들을 묶어놔서 문제로서 제시를 하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비교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품 전체에 흐르는 분위기가 3편이 혹은 4편이 5편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흐름선상에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왔던, 이번 문제에 나왔던 작품들, 문학 작품들, 시나 시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따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5문제 다 풀어봤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강의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